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네. 오늘 운동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예, 요즘에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을 좀 끊었습니다. 휘트니스 센터라고 하죠. 휘트니스 센터죠. 네. 예. 처음에 오늘 좀 무리하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런닝머신 좀 띄워주고요. 했는데 건강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맞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때도 건강을 꼭 좀 챙겨봐야 되는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체크 세대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건강은 건강이고 주식은 또 힘차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활기차게.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FOMC 회의, 문제가 좀 무난히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금일장 보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무난히 좀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정지훈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결국은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왔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좀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해석, 향후 어떤 해석을 좀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일단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경기 지표가 좋다라는 부분들은 미국 시장 쪽만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 독일 시장이나 영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 신흥국 쪽에 우리나라, 중국 쪽만 이렇게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지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택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꼭지에 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세 상승을 위한 그런 자릿대다라고 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되 우상향 추세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끌어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결국엔 전차 군단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저점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철옹성이라고 얘기했었던 22만원 자리대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내일장의 주가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경기 민감주들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순환매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군들한테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결국엔 시가총액대로만 따져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지금 전차 군단들 나름대로 좀 소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대안주들이 나타나기 나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SK텔레콤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소형 화학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 업종 대표들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러한 종목장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차 군단이 좀 약한데요. 지금 월드컵에서 독일의 전차 군단은 참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의 전차 군단은 좀 약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시장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FOMC 이슈, 그 다음에 이라크 이슈, 그 다음에 중국발 이슈,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라크 이슈와 FOMC 이슈는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슈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좀 덧붙이고 싶고요. 자넷 앨런 FRB 의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가 아직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고평가 구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에게 아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보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중국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얘기고 중국이 미시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방정부 쪽으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기 부양책은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 회복, 즉 경제 지표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금일 이제 화장품주가 좀 급등이 나오고 중국 관련주들이 대다수 급등이 좀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과했던 락앤락 화장품주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대중국 수출주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그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은 중국 모멘텀으로 키워드를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지금 경기 지표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정전 멘토님, 중국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보내는 그런 시기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지표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좀 나왔는데 확장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리커창 총리가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들은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 미니 경기부양책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뭐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수 촉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점. 과거에 이 경기 민감주들 섹터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 이제 서비스 쪽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해주는 그런 내수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환율과도 좀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종목군들도 보되 중국 시장은 조금 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달 되면 말이죠. 이게 그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 어닝 쇼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인 종목도 있을 거고 어닝 쇼크가 나올 종목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음 달 이제 ELS 만기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다음 달까지 네. 도래가 되는데 이 부분과 맞물려서 과연 코스피의 지속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지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시장 6월달 이제 하순으로 들어서고 7월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시작이 되죠. 근데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IT, 휴대폰 쪽이죠. 휴대폰 쪽과 태블릿 PC 쪽의 생산량을 좀 축소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들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 때 실적이 좀 괜찮았었던 내수 섹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즉 중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강연회 때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죠. 여의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정예사단이 강연회를 좀 시작을 하죠.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오시면 2분기 대응 전략이라든가 어닝 시즌을 좀 맞이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멘토님도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좋은 자료들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강연에 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당연하게 SK 하이닉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도 이 SK 하이닉스의 덕분인지 굉장히 오늘 같이, 등달아 올랐습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는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이제 주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5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야, 이 17년 만에 5만원대 돌파. 이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정전 멘토님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부분들은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5만원 넘어갔구나, 신고가구나,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특징주로 선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전 멘토님께서 철저한 동의하에 SK 하이닉스를 특징주로 잡아오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구장창 4만원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거 5만원 이상 간다, 5만 8천까지 간다, 이런 얘기 드린 거, 절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올라온 배경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향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여기에, D램 가격, 치킨 게임이 끝나는 가격 안정성에서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됐는데 그 성장성이 뭐냐면 바로 모바일 D램 쪽입니다. 이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이 입혀지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날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장성은 금방 벗겨질 그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바일 D램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 이거 58,000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 다시 강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최근 주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HD TV 쪽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모바일, 그러니까 LG전자의 G2 판매 호조 때문인가요?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주가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LG 그룹주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이노텍, LG 화학까지 지금 골고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삼성 그룹주하고는 조금 대조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삼성 그룹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일단 LG 그룹주들을 좀 택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OLED TV에 대한 가격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다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UHD의 이 TV 가격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가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수율적인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안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다운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OLED에 대한 TV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TV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일단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약 한 32,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나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자 쪽에 어떤 뚜렷한 주도주군의 모습들을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자라고 제가 다 같이 가는, 섹터, 즉, 전자 섹터가 다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SK 하이닉스를 강조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도 그 전자의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2의 판매량, 그 다음에 UHTV 판매 호조, 이런 것은, 바로, 이 실적적인 측면에 어떤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LG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 LG 디스플레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계 자금들이 분명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끌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유럽계 자금들이라고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험 자산을 이동을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예견을 좀 했고, 그런 한머니 자금들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한머니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머니 자금들은 유럽계 쪽으로 보이니까요. 자,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유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32,000원대의 저항대 빼고는 크게 큰 저항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횡보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에는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 에이블 CNC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중국 화장품 시장 개화했다라고 보여야 되나요? 개화했다가 살짝 졌다가 다시 개화했다고 봐야 되나요? 자, 분명히 중국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차화정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동차, 그건 화학인데요, 그죠? 그렇죠. 네, 화장품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 바로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어떤 열풍,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화장품 시장 개화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미 개화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죠. 제약 섹터와 함께 크게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이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에이블 CNC의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주가가 8만원대까지 있다가 이거는
고등어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죠. 반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이제 오늘 거래량을 대량 거래에 실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스맥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상장, 분할 재상장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죠. 이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약 한 8조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보다 4배 이상을 4배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멘텀은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이 하반기에 충분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은 그런 종목군들 혹은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화장품 시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요, 본인 자국의 제품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화장품이나, 이 분유 쪽, 이런 먹거리나 얼굴에 바른 피부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제품들을 특히 못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기업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대다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시장이 이제 경기가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중국 지금 지표들을 보면 부동산 지표라든가 경기 선행 지표 이런 것들이 모두 조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점에서 차관이 되어서 시장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세 상승, 즉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는 결국은 외국인이 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수급상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계속 이어나가줄 바로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중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중국이고 이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됐는데요. 오늘장 SL 종목 1.1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한국토지신탁이 3.61%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24.9%로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기록했고요. 3위는 김용준 멘토의 실리콘웍스가 1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3.9%를, 5위는 김용준 멘토의 크루셜텍이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5%를 기록하며 새로운 1위로 등극했습니다. 정동훈 멘토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7.2%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78.8%로 2위를, 정동훈 멘토가 54.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6.2%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수익률 점검도 해보고 제 종목에 대한 AS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이
조금 10%대 이상 수익이었다가 한 3% 정도 반납을 했어요.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I스틸 여전히 성장성을 지니고 있고요. 동성홀딩스 자회사, 나쁜 자회사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좀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한국큐빅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편입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토닥거리죠, 그죠? 이러다가 뭐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 다음 TK케미칼. 바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 때문이에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단기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는, 내 수익률을 자꾸 짧게 끊어내는 역할을 가져오고 손실은 키워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중장기적 포트 관점을 유지하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 정말 중장기로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지금 SL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과 관련 밸류에이션이 살아있다는 것도 꼭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히든카드 핫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예, 사물인터넷이네요. 그죠? 두 번째 키워드, 예, S넷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구더스네요. 예, 일단 키워드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제가 사물인터넷이라고 들고 왔으니까.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신 장비에서부터, 그 다음에, 앱과 관련된 상품까지도 전부 사물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사물인터넷과 관련이 깊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바로 S넷 시스템인데요. 이 S넷 시스템은 보안 관련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관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사물인터넷의 근간을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과 여러분들 PC의 연동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옮길 때마다의 연동관계 그 위치 지역 정보에 대한 연동관계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조금 힌트가 될까요? 자, 바로 세 번째 키워드가 구더스입니다. 바로 동사의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구더스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미 기존 깔려 있는 곳 그곳에서의 보안 그 다음에 또 관리 그 다음에 개선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구축을 하고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첫 번째 비용으로 끝나게 되면 회사의 이익은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거래처가 계속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 거래처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개선, 그리고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구더스가 하는 일인데요. 이 구더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키워드는 S넷입니다. 히든카드죠. 많은 회사인지 대강 감이 좀 오시죠, 그죠? 사물인터넷 관련주고, 통신, 네트워크 쪽 관련주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킹 구축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킹 구축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축한 것을 관리해주고 유지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는 그리고 개선을 해주는 그런 구더스라는 안정적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 영역을 또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안정적인 데다가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는 모멘텀까지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PPT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바로 구축 사례만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FMC 구축 사례입니다. 자, 픽스드 모바일 컨버전스라고 해서 발음이 좀 좋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셀룰러 네트워크스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스, 자, 요것을 픽스한다는 얘기죠. 그죠? 모바일, 이 모바일 환경 쪽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전에까지 쓰던 게 바로 3G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픽스드 모바일 FMC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점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무선 전화가 되고요. 바로 인터넷 전화 비용, 즉 이 전화 비용 자체가 프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무료란 얘기입니다. 프리하게 됐다고 해서 날아다닌다는 게 아니고 무료란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부분. 단점이라는 것이 이제 와이파이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건데 요새 사실 건물마다 와이파이가 없는 지역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와이파이 네트워킹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 즉 이 FMC는 바로 이 Snet 시스템이 바로 삼성전자의 FMC 망을 구축했습니다. AP 12,000여 대, 즉 그러니까 개인 전화 12,000여 대를 바로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 개선은 어디서 한다고요? 구더스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미 구축은 했고 관리, 유지, 보수까지도 이 회사에서 맡고 있다는 거. 그러면 실질적인 사물 인터넷에 지금 대장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 수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UC 구축 사례입니다. 바로 이 UC, 즉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도 보이고 김제시, 그리고 지금 웅진 에너지, 울진군, 담양군, 지금 각 군청,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다양한 회사들이 보입니다. 이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동사가 이 UC 구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점들을 꼭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S넷이 이 UC를 또 구축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 보수는 또 구더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에 계속 기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자, 사물 인터넷 이런 네트워킹 시스템 없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동사의 매력 포인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축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브로 YMAX, 바로 구축 사례인데요. 해외까지 발을 뻗쳤습니다. 대만 VMAX사의 YMAX망을 구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 모빌리사의 YMAX망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런 점도 꼭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S넷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 YMAX 구축 사례가 또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해외 쪽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사업 영역은 더욱더 확장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PPT 보겠습니다. 공항사업 인프라인데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정보통신 시스템, 즉 이 부분을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글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보지 마세요. 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자, 그 다음 바로 구축 사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관제 구축 사례입니다. 글자는 보지 마세요.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정보보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 구축하고 관제 운영 프로세스 정립하고 보안 시스템 설계 구축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을 이 S넷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회사가 네트워킹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안, 관리, 유지, 보수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니 다 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네트워킹 시스템으로는 모든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구축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례입니다. 글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음성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을 했고 이 전산센터의 보안, 관리, 유지를 구도서에서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가 정부의 앞으로 많은 통합전산센터를 구축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동사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실적이 바로 밸류에이션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 동사의 매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매력이 많은 S넷이라는 회사, 여러분들도 조금 그냥 얼핏 들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예병군 멘토가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준비한 자료들로 여러분들께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그 네트워킹 구축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까지. 이 회사는 통합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 솔루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보통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광급공사 그리고 지금 큰 대기업체의 인터넷 구축공사 바로 삼성전자에서부터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넷의 차트인데요. 자, S넷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의 바로 이런 부분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여가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자, 살짝 거품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는 그런 우려등과 함께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고 조정의 폭이 완만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굉장히 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시 재상승, 리바운딩 구간쯤에 와 있고 N자형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구간이 차트상 맥점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바로 굵은 중심선이라고 보여지는 22평이 조호를 했는, 즉 첫 번째 조호를 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가격대인데요. 충분히 맥점짜리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넷 금일 종가 4,39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한번 싸게 잡아봅시다. 4,350원, 40원 싸게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40원. 40원 사실 길거리 지나다 보면 거들떠도 안 보는 돈입니다만, 자, 한 주, 두 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많이 삽니다. 그래서 40원도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350원을 매수가로 좀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목표가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고점이 6,520원입니다. 요거보다 또 40원 낮춰볼게요. 6,480원을 목표가.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잡아보고요. 자, 목표가 예각기법에서 분명히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020원으로 잡아놓고 좀 타이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의 주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고, 동사의 실적적인 측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동사의 향후 성장성적인 측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점. 차트 하나만 보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장성만 보셔도 안 되고,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S넷은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히든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입니다. 항상 히든카드를 드리기 전에 포트폴리오 일단 AS를 좀 해드리죠. 차이나하우라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손실률을 조금 축소시켜놨다가 다시 늘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계속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뭐 여전히 그냥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손실이 조금 크게 되다 보니까 대응을 좀 못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좀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마이너스 8.5%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종목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토지신탁이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5%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신고가의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올해도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B로드가 있습니다. YB로드가 오늘 한 5%대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좀 보였는데 어느 정도 이격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작년 통 합친 것보다도 80% 가까이 실적을 1분기 만에 냈다라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마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원화 강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분들. 이 피업 업체들이 오늘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YB로드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아마도 내일 정도나 다음 주 정도에는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앙백신이 있는데요. 조류독감 얘기가 나온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편입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었었죠.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해외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해외에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연평균 20% 이상씩 고성장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윌비스가 있습니다. 윌비스도 약 한 4%가 조금 모자라는 수익인데요. 오늘 1390원대 가까이 좀 갔다가 다시 또 윗꼬리를 달고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7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PBR이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종목 모두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제안해드릴 종목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주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수고요. 세 번째는요, 추세입니다. 지주사 뭐 하게 되면 뭐 대충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CJ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K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코오롱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이 지주사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내수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 즉 전차 군단이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죠. 부품 섹터들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LG그룹주들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 중국 관련주들, 조선 화학, 철강, 기계 이 종목군들이 과연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는 중국의 키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내수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곡물주들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종목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자연스럽게 추세로 넘어오게 된다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의 추세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섹터가 이러한 종목군들이고, 이들 종목군들에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안정성 있게 안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려면 아마도 이 종목이 안성맞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CJ입니다. 자, CJ. 욕이 아니죠. 지주사입니다. CJ. 대형주를 오랜만에 좀 갖고 나왔습니다. 뭐, 과거에도 몇몇 종목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막상막하 투매이슈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포트가 없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도 대박플러스에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플러스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J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내야 되겠어요, 홈페이지. 자, 문화를 만듭니다. CJ. 이뻐요. 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 서비스, 생명공학, 엔터, 신유통, 인프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즉, 지주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드라마면 드라마, 먹거리면 먹거리, 뭐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CJ 그룹주들이.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시게 된다라면 막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옛날 방식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방식의 수출 구도란 말이죠. 옛날처럼 뭐 지금처럼 연예인, 영화를 수출한다든가 드라마를 수출한다든가 한류를 좀 수출을 하고 있죠. 컨텐츠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식품 서비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손꼽히는 기업이 만약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의 주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라이신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CJ 푸드빌, 그 다음에 CJ 프레시웨이 다 먹거리를 위한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나름대로 원화 강세 수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명공학 쪽이 있는데요. 지금 이 CJ 제일제당에 대한 바이오 사업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CJ 헬스케어 쪽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까지 크게 눈에 확 띌 만큼의 실적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높이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뭐 CJEN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CJ CGV, CJ 헬로비전, 그 다음에 CJ 파워캐스트, 에듀케이션즈 여러 가지 엔터 쪽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들 각각 기업들이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청률도 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수출도 좀 잘하고 있죠.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CJ CGV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티빙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 하나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통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CJ 오쇼핑.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바로 CJ 오쇼핑에서 샀다라는 거. 홈쇼핑에 대한 지금 실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라든가 홈쇼핑 채널에 대한 매출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도 있죠. 인수를 했었죠. 그 다음에 CJ 올리브영 이 부분들도 최근에 매출이 나가고 있는데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CJ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요. 규모의 확장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만 순이익이 48억 원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많이 확장을 했다면 이제 회수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엔 이 CJ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 이익만 보더라도 CJ에게는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쪽입니다. CJ 시스템즈라 CJ 건설.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CJ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 차례 2013년도에 15만원대에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밀렸습니다. 가격적으로 깊게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추세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바닥을 탈피해주는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도 해주시고요.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가 144,500원에 됐는데요. 매수가는 14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작년에 고점권역대입니다. 15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자리대죠. 손절 가격대는요, 61선 부근입니다. 약 13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이었습니다. 예, 요새 월드컵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좀 편안히 주무시고, 자, 내일장 또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